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성인 질환은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45세 이하의 발병률이 2~3%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45세 이하의 성인 질환 발병률이 2배를 넘어서 6%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젊은 유병자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께도 3대 진단비 잘 가입할 수 있는 팁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 유병자분들도 확실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암보험의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로 보험이 필요하신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꿀팁부터 그리고 최신 암 치료 보험에 대한 정보까지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도 그리고 과거에 치료력이 있는 유병자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보험 가입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유병자분들의 3대 진단비 플랜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백수전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3대 진단금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청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요, 10년 정도, 과거 10년 정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변하고 앞으로도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사실은 유병력자들을 위한 보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병자 보험들과 현재 유병자 보험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험료나 보장의 혜택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험을 볼 때는 어찌되었건 간에 전체 대한민국의 사망 순위를 보는 게 먼저 우선일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들은 특약들이나 담보들이나 보험의 혜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는 저희 이제 사망 순위, 성별 사망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1위는 남녀 구분 없이 암입니다. 2위도 역시 심장질환 남녀 구분 없이, 3위는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혀 변동 없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우리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단금을 잘 준비하면은 사실은 보험을 잘 준비하신 거라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건데요. 왜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잘 준비하냐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은 기타 질환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살이나 이런 거 빼고 폐렴이나 간질환, 당뇨, 추락, 운수사고 이런 거 빼고 폐렴이나 간질환, 당뇨 이런 질환들, 또 여성들한테도 많이 걸리는 폐혈병, 당뇨병, 폐렴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별도의 진단금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질환들은 사실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제가 관리하는 데, 본인이, 환자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입원과 수술이 동반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들이 대부분이냐면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통원 치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이제 나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통원 치료가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원 치료가 되는 것들은 사실 실손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큰 질환들을 봤을 때 이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 빼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웬만한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은 발병과 동시에 입원과 수술이 동반되고 비용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우리 소비자들이나 다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 세 가지 진단금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꿀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대상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병자 보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으시면서 이런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너무 일찍 초창기에는 갱신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에 암 환자가 많다든지 또는 뇌나 심장 쪽 질환, 고혈압 질환 관련된 질환들이 가족력으로 쭉 이어져 오신 분들은 특히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보험으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준비되신 분들 중에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게, 사실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나쁜 게 아니고요. 과거의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담보 외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특정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의 분들을 준비했지만은 그 외에도 내가 유병자인데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단금을 준비하기 위한 꿀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 암보험은 소외감 분류가 없는 일반암으로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보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유병자도 할증이 없는 일반암, 암보험, 일반보험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은 이 일반암 진단비에 부위별 암 진단금을 별도로 좀 체크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뇌질환은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뇌혈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담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혈관이 가장 넓고 뇌출혈이 보장의 범위가 가장 작다. 심장 쪽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역시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보장의 범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갱신형보다는 비기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갱신형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만기까지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갱신형도 사실은 50세 이후는 갱신형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갱신형 선택하시는 방법도 과거의 3년 갱신이 아닌 20년이나 25년 갱신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준비하자. 무해지 환급형 보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 혜택이 좀 더 넓은 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 납입 면제 혜택은 내가 납입 면제 혜택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요. 암보험과 이 네 가지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들을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편보험이 왜 간편보험이냐? 이 간편보험의 가입 조건은 이 세 가지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및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라고 하면 상해겠죠.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없다. 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간편보험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보험의 고지사항과 일반보험의 고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간편보험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시는데요. 일반보험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지 또는 1년 이내 이력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간편보험은 말 그대로 고지사항이 이 세 가지로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간편보험이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또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다면은 3일이라 그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 조건을 보는 거랑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한 적 있냐가 1년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대한 이력을 묻지 않는 간편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맥락을 차지하는 간편보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 선택하실 때요.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현재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이 기타 모든 암을 저희는 일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간암, 폐암, 위암 이런 것들을 일반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유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라고 얘기하죠. 유사암의 경우는 전이나 치민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암처럼 위험의 요소가 조금 더 낮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과거의 보험들은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 또는 여기에 난소암도 포함이 되겠죠.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러한 암들을 일반암과 유사암이 아닌 소외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암과 유사암의 분류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소외감의 분류는 사실은 없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소외감의 분류가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의 분류는 여기 언급한 것처럼 회사별로 일반암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암들을 전부 다 일반암으로 그냥 기타 모든 암으로 포함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유사암과 소외감과 일반암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의 암보험은요. 일반암에 대한 거예요. 기타 모든 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걸리게 되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과거의 유사암은 이 1,000만 원의 10에서 20%만 지급이 되는 암 특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유사암에 걸리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줬죠. 그러면 소외감은 뭐냐? 소외감은 이 일반암 진단비의 40에서 50% 정도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소외감의 분류가 있는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400만 원이나 50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가 보험사를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요. 이 기타 모든 암이라고 하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분류만 있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암과 유사암에서 일반암 진단비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유사암도 과거에는 10에서 20%만 줬는데 현재는 1,0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서
유사암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사암도 그냥 10%에서 20%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000만 원 정도 지급될 수 있는 유사암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3대 질환 중에 2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언급하는 담보의 이름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크다고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질병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뇌와 관련된 질병 코드가 한 20여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뇌출혈은 이 3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가지가 넘는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 중에 뇌출혈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다 보니까 10% 미만입니다. 이 이야기는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뇌출혈 진단을 받는 분들은 10% 미만밖에 안 된더라.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작고 보험료도 싸겠죠.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하는 거고요. 거기에 뇌경색이라는 별도의 진단 코드들도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여 가지가 넘는 진단 코드들 중에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는 총 6가지 진단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확률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아요. 뇌졸중 진단이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의 확률로 병원에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뇌졸중으로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뇌졸중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20여 가지 넘는 진단 코드들 중에 6가지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진단 코드나 진단명에 걸렸을 때는 사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보험, 내가 준비한 보험이 좀 더 확률적으로 나한테 왔을 때 크게 보장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혈관 진단 코드는 20여 가지가 되는 다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을 다 포함하니까요. 물론 보험료의 차이도 뇌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보면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가 훨씬 보험료는 비쌉니다. 근데 비싸서 못 가입하는 거랑 가입 조건이 안 돼서 못 가입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대 질환을 준비하신다,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만 보험회사에서는 진단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뇌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동일하게 이 질병 코드들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은 이 3가지의 진단 코드들만 해당이 돼요. 그 얘기는 굉장히 확률이 적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11% 정도 또는 10% 정도의 급성심근 진단을 받는 경우에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 심장과 관련된 질환은 그러면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면은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허혈심장질환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크게 많이 발생되는 진단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입니다. 협심증. 협심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협심증 진단이 별도의 협심증이라는 진단명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협심증의 진단 확률은 사실은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뇌졸중과 거의 비슷한 확률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심장 쪽 질환도 가능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준비를 하셔야 내가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대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유병자들을 위한 3대 진단금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 오케이. 이 세 가지 진단금을 준비하는 꿀팁을 전해줬는데 그러면은 유병자들도 가입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게 보험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이 2대 질환인데요. 2019년과 2020년도 비교해 보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한다고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나 유병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나마 일반 건강한 사람들만큼 뇌혈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조건, 대부분이 허용되는 조건을 한번 보면은 이 진단이나 이 가입 한도는 사실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암은 3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는 뭐 1,000에서 1,500만 원. 여기 보시면 41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1,000만 원으로 줄어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동일하게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65세까지는 또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75세까지도 역시 금액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뒤로 보험을 가입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신다면은 내 가입 한도나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40세까지는 뇌 관련된 질환에서 뇌졸중이랑 합산해서 2,500 이렇게 60세는 2,000, 75세는 500. 심장 쪽 질환도 동일하게 뇌와 관련된 뇌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합산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유병자분들은 뇌졸중도 내가 가입하고 싶은 만큼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뇌혈관이랑 같이 합산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수술 특약을 반드시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수술 특약도 꼭 체크해가지고 진단비랑 같이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진단비만 언급을 했는데 2대 질환, 뇌나 심장 쪽 질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뇌혈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효율은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특약 같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전문가의 제안, 저의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건데요.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사실은 어떤 유병력자인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인데요. 그분들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을 일반체로 가입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분들은 내가 뇌나 심장 쪽 질환을 가입할 때 내 가입 한도가 높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은 사실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않아요. 내가 고지하고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는 오케이 하고 일반 보험처럼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암보험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진단금을 유병자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암보험은 무할증되는 암보험. 이야기는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병이 있어도 회사에 고지하고 거기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할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없이 그냥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이 간편, 뇌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특약 이렇게 구성한 걸로만 가입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세트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저의 제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분들이지만 암은 무할증, 무서류 보험으로 나머지는 수술 특약과 같이 해가지고 연령에 맞춰서 가입 한도를 최대한 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본 간편보험인데요. 6년 전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질문서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가입 후 새로운 암에 진단받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보상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거에 걸린 암이 혹시 지금 재발이 된 거라고 하면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걸린 암이랑 상관없이
새롭게 발생된 암에 대한 거는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년 전에 협심증 수술을 받았어요. 질문서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가입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네,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서에는 3.25라고 그랬잖아요. 3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3년 전이면 2년 이내 수술해서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년 전 협심수술 받았어요. 가입 후에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4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보상이 되느냐? 이거는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가입 후에 보시면은 질병을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면은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언급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서에 내가 고지할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하자고 보면은 암보험은 소외가 분류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선택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부위별암, 위암을 추가한다든지 간암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장을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유병자분들은 할증 없는 무서류 암 플랜을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인 보장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뇌혈관 질환으로, 심장 쪽 질환도 가능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자. 여기에 수술비 특약을 반드시 부과해가지고 추후에 재발되는 거를 좀 보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자. 물론 비갱신형이 좋은 건 맞지만 연령에 따라 갱신형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시면 한 20년, 25년 갱신형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20년 갱신형, 25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보험료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선택하면서 보험료를 좀 낮추시는 거죠. 거기에 납입 면제가 좀 포괄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납입 면제 혜택을 넣으시는 게 유리하니까요. 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을 위한 3대 진단비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서 그동안 정말 가장 속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유병자분들이실 텐데요. 사실 대단히 큰 병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약을 좀 먹는다는 이유로도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거나 되더라도 불리했던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유병자분들이요. 지금은요. 건강치와 똑같이 가장 넓은 범위로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동안은 유병자분들이 갱신형으로만 보험 가입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은 비갱신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꿀팁으로 무해지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미뤄오기만 하거나 좀 오래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리모델링 받기에 딱 좋은 타이밍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강의 도와주신 백지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이대 질환 쪽, 그러니까 뇌혈관 쪽이랑 심혈관 질환에 보장의 가입 한도가 축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다시 넓어진 걸까요? 보장의 가입 한도가 높아지진 않았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보장의 가입 한도가 그대로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도 이 이대 질환에 가입 한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병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1,000만 원 정도 가입하실 수 있는 몇 군데 회사가 있으니까 연령에 맞춰서 잘 찾아보시면은 불리하지 않게, 현재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게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언제나처럼 가입 한도도 크고요. 보장 금액도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축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군데 회사에서 유병자분들도 건강치와 똑같이 1,000만 원까지 보장 가입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어디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유병자분들께 해당되는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일단은 이 무서류 암플랜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내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는 건데요. 별도의 서류나 이런 걸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무서류 암플랜을 가입하실 수 있다는 아니고요. 또 하나 불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고지혈이나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들이 만성질환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질병인데 이러한 질병들은 사실은 할증이 없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대장에 용종을 제거했다든지 또는 용종이 있다든지 기타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분들은 고지를 통해서 서류는 요청하지는 않지만 좀 더 불리하게 부담보라는 거로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서류 암플랜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도 유병자분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건 연락 주셔가지고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할증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백수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요. 돈 들어갈 곳도 워낙 많으니까 이 보험 가입은 뒷전으로 밀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아프다면은 그때 정말 필요하고 도움되는 건 바로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아플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3대 진단비만큼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사소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암보험의 변화라고 합니다. 암보험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은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보험 상품들도요, 좀 진화를 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암보험의 변화인데 실제로 어때요? 암보험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많이 달라졌죠. 예전하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암이라고 들리면은 난 죽었다. 그쵸. 이러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아니면 치료 비용에 따른 치료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보험도 상품들도 많은 변화를 하게 돼요. 제가 좀 나름대로 1세대부터 뭐 3세대까지 현재까지 보험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암보험에 대해서 뭐 예전 같은 1세대, 너무 예전 건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세대라고 하면은 일반암 진단비, 네. 거기다가 암 수술비, 당연히 그에 따른 항암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1세대 암보험이라고 제가 칭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서 조금씩 변화가 됐죠. 이제 2세대 암보험.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는 이제 갑상선이나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그리고 제자리암 같은 이런 유사암도 고액으로 보장하는 진단비가 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1세대 보면은 일반 암 진단비에서 10% 또는 많이 줘야 20% 정도를 유사암으로 이렇게 진단비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2세대 암보험이라고 해서 유사암으로 고액도 보장하는 1,000만 원 단위로
근데 이 유사암도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 비율로 들었었거든요. 암 진단금을 새로 하나 가입을 하는데 일반암 3,000이면 유사암 3,000 와. 이런 식으로 가입을 지금은 했을 때가 안 있어요. 돼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 보험이나 그런 쪽으로는 유사암 정도 2,000까지는 주는데 네. 2,000에서 3,000까지는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인데 지금은 대부분은 1,000단. 그러니까 1천만 원밖에 주질 않기 정말 때문에 보험 가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가장 최신 치료는 또 3단계, 3세대 암보험인 것 예.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3세대 암보험에는 이제 일단적인 암 진단금 또는 유사암 진단금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암 치료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두는 진단비가 좀 많이 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 좀 대단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면은 항암 치료를 받듯이 그쵸? 그거에서 좀 항암 치료하고 자기하고 약이 안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고생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원에서 이제 표적 항암이다, 면역 항암이다 이러한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급여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해야 예, 돼요? 맞아요. 일단적으로 암이 걸리면 산정 특례에 걸려서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실비에서는 그나마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나 아니면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이러한 약물 치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거는 치료비가 좀 많이 들죠. 그 밖에도 좀 진단금을 얘기하자면 예. 이제 갑상선이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라고 있어요. 발음이 예.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심 소견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이나 또는 전립선 쪽에 암이 좀 의심이 된다. 그렇게 하면 조직 검사라는 걸 받잖아요. 예. 근데 조직 검사를 봐서 이제 살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느다란 바늘로 치료를 하는 그런 거에 받아도 실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적지만은 20만 원에서 네. 50만 원 정도 또 진단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병원비를 좀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신재진단암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난 재진단암비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근데 신재진단암비는 못 들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재진단암이라는 걸 일단은 재진단암은 일반 암만 보장이 돼요. 제거를 예. 하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내지 2년 있다가 암 조직이 또 발견이 되면은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보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암이 아닌 유사암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이제 경계성 종양 이런 4가지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재진단 암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암보험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암이 걸리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맞아요. 이제는 치료를 통해서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요즘 맞아요. 치료 기법 어떤 게 있어요? 치료 기법은 예전과 달리 최신암이 많이 나왔어요. 최신암 치료법하고 치료법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 알 거예요. 중립자 치료기라고 해서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만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최신으로 우리도 이제 수용을 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나이프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기 이런 걸로 암 수술 같은 거를 해요. 근데 그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표적 항암 또는 이제 면역 항암의 이런 치료제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나 약물로 항암을 치료를 하는 거죠. 주사만 간단하게 맞고도 예, 암이 맞아요. 치료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같은 약물 치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이제 생존율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치료가 이제 목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암보험이라는 치료비 보장이라는 보장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존율을 많이 자랑하는데 너도 다 치료를 받고 싶은 당연하죠. 거죠. 일반적인 그냥 좀 힘든 항암 치료보다는. 그래서 그래요. 일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 예.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에서도 2022년이나 2023년 그 말 정도에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양성자 치료기보다 2~3배 정도 그리고 예. 방사선 치료보다는 12배 정도의 효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치료도 30분 만에 가능을 하고요. 와.
그래서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거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치료받기가 환자가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30분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대가 미래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또 조직 검사 부분도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네, 뭐예요?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전립선 한에서만 이거는 치료비가 좀 보장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많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1위가 발병 확률이 갑상선이고 이제 맞아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에서는 조직 검사를 받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한 이제 좀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여기에 도려내는 살점을 도려내서 그걸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지금 같은 경우는 한 0.8mm 정도의 바늘로 초음파 검사를 시작한 다음 아니면 또는 혈액 검사를 시작한 다음에 좀 국소의 부분 마취로 인해서 3회에서 4회 정도 그리고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는 12곳 정도를 여러 군데를 그냥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채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진단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니까는 그런 것도 좀 한 것 정도는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예. 이런 거는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몸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또 암이 그 다음에 재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발을 해서 그 항암 치료를 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치료를 받을 때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이라는 거를 치료를 받는데 그럼 이 표적 항암이 도대체 뭐냐 네. 하면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여요. 맞아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너무 아파 예.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데 이제 만약에 머리에 이제 머리가 나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네. 나야 되는데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니까 머리가 일단적으로 빠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서도 좀 안 받으니까 구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건 암세포만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표적 항암 허가 약물 치료비예요. 이 허가자가 붙어야 돼요. 예. 근데 이 허가자라는 거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아무나 다 또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치료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유전적으로 좀 맞아야 한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유전자를 맞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 맞는 약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라는 말이 필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 예.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이 약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면역항암제도 앞서 화면에 보셨던 것 같이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근데 일반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솔직히 입원도 안 해도 되고 한번 치료받는데 통원으로만. 예, 통원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니까는 좀 정상적인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암세포만 주니까 얼마나 이제 효과적이고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 초기 환자는 물론이고 말기 환자분들은 정말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맞아요. 의사가 이거 치료 받아야 된다 하면은 내가 딱 그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암 치료법이 있고 표적 항암 치료를 지금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진단을 다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그리고 이제 통원으로 아니면 또는 입원 치료로 해서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너무 힘드니 일단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생활이 되냐 바로 그게 안 되죠. 거기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일단 약해졌으니 일단 회사를 출근을 하더라도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한 1, 2년 회사 생활을 기존에 하던 생활을 하다가 못 버티고 또 다시 휴직을 상태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제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은 똑같이 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예. 물론 하루 이틀 입원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표적 항암을 받으면은 그나마 일반적인 기존 항암 치료보다는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와, 확실한 장점이 예. 느껴지거든요. 많죠. 그럼 궁금한 게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에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뭐 어떤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제가 한 불과 4년 정도에 예. 그때 이제 암보험하고 이제 실비 이런 좀 구성을 좀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유병자라서 네. 일반적으로 실비는
기존의 실비는 갖고 계셨는데 이제 암 진단비를 좀 비싸게 가입을 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무해지나 무서류 암플랜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요. 네. 4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나마 좀 비싸더라도 한 3천 정도를 제가 가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아, 예. 그나마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도 2년 지난 이후에 걸려서 예. 100% 다 받으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으신 금액은 당연히 암진단금 3천이 3천만 원. 나갔겠죠. 근데 이분이 폐암 3기였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수술은 할 수 있으셔갖고 이제 수술을 하면은 수술비가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항암 치료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행히 다 돼서 예. 이제 완치를 했어요.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불과 그러고 또 일상 본기 생활을 하시다가 1년여 만에 올해 예. 4월 달 정도에 좀 재발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씩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하다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2번의 암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 이 항암 치료도 이제 듣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여러 군데에 전이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이나 표적항암을 시작해서 이제 그 치료를 받기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비용을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예. 그냥 하루 입원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 전에는 또 뭐 이제 힘드시니까 병원 다니시게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는 입원하고 근데 약물 주사를 맞고 알약을 먹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약 이름에 대한 거. 예. 그런 걸 맞는데 그거를 보통 병원에서 10번 정도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 이분은 10번이, 예. 진단비 이미 한 번 받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10번을 맞아야 되고 그게 3주에서 4주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약 1년 동안 10번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예. 그건 이제 저한테 이제 실비가 다행히 청구가 돼요. 실비가 예. 당연히 받을 수가 있으셔갖고 그래서 그 실비라는 게 일단 한도가 대부분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번 한도가. 예. 그거를 다 쓰고 한 3천만 원이 정도가 더 들어가요. 다 그 본인 주머니에서 표적항암 맞아요. 치료에 대해서 예. 나가게 됐는데 이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 보험이 그렇죠. 있는지.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표적항암 치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플랜 예시를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플랜 예시 잡은 거는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에 네. 최소한 비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물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나는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 하시면은 예. 암 진단비 최소 금액으로 100만 원까지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플랜의 자체의 목적은 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뭐 5천만 원, 1억 이 정도 있으시면은 굳이 1,000만 원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신재진단암 진단비도 1,000만 원 설정돼 있는데 최소 200이나 300부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300으로 좀 보험료를 더 다운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줄친 유사암 진단비. 예. 유사암 진단비는 그래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로 들었지만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가 기껏해야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1,000만 원 있더라도 여기에서 1,000만 원 더 들만은 하겠죠. 그만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암 수술비 여기는 예.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와, 좋네요. 뭐 예. 유사암 진단비는 물론이고 예. 표적항암 치료 뭐 5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대단한데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비쌀까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돼요? 보험료를 좀 측정을 하기 전에 항암 네. 방사성이나 약물 치료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설정이 돼 있어요. 오, 그런데도 보험료가 얼마예요? 좀 저렴하죠. 30대 같은 경우는 8,000원이요? 8,000원이요. 종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예. 8,000원에서 적립보험료 뭐 1,900원 정도 포함해서 10,000원으로 측정이 돼요. 10,000원부터 가입이 돼요? 예. 이 보험료에 대한 건 20년 납, 20년 갱신이고요. 예.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이 손해율을 측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0년 갱신으로 설정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비갱신으로 듣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설정해온 갱신으로 들으나 상관없이 표적 항암은 10년 갱신이라는 거를 꼭 숙지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30대, 40대, 50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질 않으니까 하나 예. 정도는 암 치료비 목적으로 드시는 게 제가 그래요. 저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암 진단비를 크게 들고 계신 네. 분들도 분명히 눈독 들이실 만한 그런 정보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적으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금이 아닌 치료에 많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 진단비가 좀 부족한 경우 새로 들으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이제 암 치료비 목적으로 보험을 좀 가입하셔서 좀 보장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던 암이요. 이제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됐습니다. 자, 진단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제3세대 표적항암 치료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40대 기준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게 손해율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나오고 나면 크게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서 진단비 한번 치료비까지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